정치 여담 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또 SBS 윤춘호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업 전면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의 얘기부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 민주당이라는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 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우리 제2하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네, 먼저 윤춘호 논술위원께서 오늘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기까지 과정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서울 양평간에 이제 고속도로를 놓는 사업이 네. 양평 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 2017년부터고요. 그러니까 한 7년 된 사업이죠. 그리고 지지난해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한 거죠. 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일주일 전쯤에부터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서울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7km 정도의 고속도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지난해 정권 교체 직후에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7천여 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 의해서 고속도로 게이트다. 최고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까지도 바꾼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희룡 장관의 워딩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최종 이 노선이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그러면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당정회의 직후에 아예 이 계획 자체를 없는 걸 하겠다, 백지화하겠다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한다면은 이 정부 말고 다음 정부에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것입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박수현 수석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의 이유로 든 것이 김건희 여사를 이 정부 내내 악마로 만들기 위한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짧게 19대 때 4년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4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이었어요. 네. 그런 경험에 의해서 보면 고속도로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면 예타를 통과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무부서인 기재부와 협의도 하지 않았고 도대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이 됐는가. 아니 이게 우연히 생길 일일까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인데 저는 야당이나 언론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리고 양평군의 군의 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는데도 변경이 됐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찾아보니까 거기에 무슨 땅이 있다. 야당과 국민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를 차분하게 국민이 이해가 가시도록 또 야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저렇게 벌컥 화를 내면서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 아니 무슨 국가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할 일입니까? 애초에 이 고속도로를 지금 우리 윤춘호 해설위원이 설명한 대로 그 필요가 있는 그 양평의 두물머리 한번 가신 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교통 지옥인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주민의 수건으로 시작된 어렵게 시작된 이 사업이 자신들이 의심을 받는다고 해서 벌컥 화를 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겠다? 양평 군민과 그 관계된 이 주민들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 장관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오히려 정말 의심받을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국민과 야당의 의심을 더욱 키울 만한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를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근식 실장께서는 원희룡 장관이 왜 사업 100조라는 이런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고 보시나요? 아마 이제 제가 짐작하기로는 어떤 설명을 해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수처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야 정치권이 저도 박수현 수석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만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고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과학이 과학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 정치적 양극화의 투쟁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어떤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들어대도 IAEA가 일본의 하수인이다. 결탁을 했다. 그리고 독극물에다가 우물에다 독극물을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건으로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나라가 엉망이고 후진국이라 해도요. 대통령 임기 중에 그것도 1년 차에 그 엄청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계획을 영부인 처가 땅이 있다고 해서 그걸 노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아프리카 몇 개국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해 안 나옴 밑에서 각근을 매지 않는다는 게 맞지만 국토부에서 실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도 설명했습니다만 가장 큰 안이 환경 영향 평가였습니다. 기존 안은 제가 알아보니까 남한강 대교를 만들어야 돼요. 교량을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남한강이 어떤 데입니까? 경기도 서울시 우리 수도권 우리 시민들의 젖줄입니다. 상수원입니다. 근데 남한강 교량은 또 특징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 안은. 변경안은 기존의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정션 그러니까 이 교차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남한강 교량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저는 정말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 선동 괴담에 의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해놓고 하는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 이번 건도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저걸 땅을 팔아야 되겠죠? 근데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저 기존안이 아니라 변경안으로 추진한다고 해보십시오. 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야당이 떠드니까 기존안으로 갈 겁니까? 환경 영향 평가에서 환경 오염이 훨씬 더 심하고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에 들어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도 정치가 이렇게 양극화돼서 이렇게 싸우는 게 보기 싫지만 하다 저는 저런 그 과감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하다 처음 보는 일인데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국가가 저렇게 오랫동안 국민의 주민의 수건 사업인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입니까? 정부는 어떤 곳입니까? 국민과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해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것을 장관이 그런 국책 사업을 개인이 한 해 만에 하루아침에 저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당정 회의 후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당연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 노선이 결정이 됐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설명하신 그런 상수원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 검토 안 했을까요? 다 검토를 해서 최적 대안으로 그것을 노선을 선정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당은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고 질문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발끈하면서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더욱 의심이 간다고 야당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이라도 원희룡 장관이 차분하게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그런 설명 해봤습니까? 그런 설명하지도 않고 갑자기 저렇게 벌떡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국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그 변경 그 과정, 변경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거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가장 큰 게 환경 영향 평가였습니다. 남한강 교량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안은 그것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박수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럼 제3의 안을 내본다면 원희룡 장관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민주당의 최근의 선동의 정치가 너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저렇게 극단적인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저 TF를 해체하고 그 김건희 여사 의혹 가지고 선동하지 말고 정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어디가 가장 합리적이고 어디가 가장 양평 국민들과 그다음 양평 국민들과 서울 시민에게 좋은 것인지 TF팀을 여야 합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기존안이든 변경안이든 제3의 안이든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이 나오면서 기자들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그럼 이 질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듣고 두 분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도 그걸 아니, 전부 백지화합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은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문제가 중간에 바뀐 이유를 지금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럼 장관님 지금까지 들어간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뜻이신 거죠?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그 대통령실과 좀 논의가 된 건가요?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네, 박수현 수석님. 예. 자, 민주당 간판과 자신의 장관직을 거기 한번 붙자라는 게 원희룡 장관 얘기인데, 저 사실은 걱정되는 게 기자들도 묻긴 했습니다만 양평 국민들은 어떡하나, 그분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원희룡 장관의 정치 생명, 장관직과 민주당의 간판이 같은 값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균형이 안 맞는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을 뭐 저희들 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저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 장관의 말이 수미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앞으로 왜 이것이 노선이 변경이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설명을 해보지도 않고 야당을 설득해보지도 않고 국민적 의혹에 답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백지화하겠다는 것도 먼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했는데도 야당이 안 믿고 계속 무슨 원희룡 장관이니까 저 표현처럼 날파리처럼 야당이 달려들었다면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고 앞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백지화부터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이유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원희룡 장관답지 않은 저런 어떤 결정과 발언을 보면 이 당정회의에서 무슨 결정이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정회의의 결정은 바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여든 야든 또 더 책임 있는 여당은 좀 분명하게 양평 국민들 그리고 수도권 그 국민들의 그 불편,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야당이 하는 질문에 답변하면 되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태도입니까? 예. 네, 자, 개그 실장님, 박수현 수석뿐 아니라 뭐 저도 원희룡 장관 발표하는 걸 보니까 네. 상당히 좀 내용과도 상관없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맞죠? 저도 그래서 이제 박수현 수석과 친합니다만 격앙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과학이 과학으로 수용되지 않고 상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여야 정치판이 너무 오래돼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원희룡 장관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데 이걸 기준화로 돌려도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기존안을 왜 돌렸니? 그러니까 변경안을 왜 만들려고 했느냐 갖고 또 날파리처럼 더딜 수가 있어요. 또 변경안을 또 고수해서 가십시오.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한 저건 끝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고속도로 이름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될 줄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그야말로 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격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서 어떻게 현직 대통령 부인 처가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쪽으로 노골적으로 옮기는 그런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아프리카 후진국 아니고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식을 알고 나서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의혹을 제기하고 설명에 나오면 수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후쿠시마 선동이 끝나니까 이제 이 고속도로 선동으로 넘어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TF팀 꾸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만하자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같은 정치권이지만 정말 이제는 상식적으로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남한강 교량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평 군내에 본래 애초에 기존에 했던 양서면으로 하면 그 북부 지역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하대요. 접근하기가. 그러나 변경 아닌 강상면으로 하면 중부와 남부 쪽 국민들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주민투표로 하면 변경안이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윤천호 논설위원.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잖아요. 자 원희룡 장관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럼 용산 대통령실과 논의를 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 원희룡 장관의 정확한 말이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희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지 않았습니까? 자, 용산과 논의한 거냐 안 한 거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당연히 논의를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게 뭘까? 저는 설득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보일 만큼 저런 결정을 즉흥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책무가 뭘까를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김근식 실장님의 태도에서도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지금 여당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죠. 상식적으로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부 여당이 좀 더 어떤 냉정함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사안을 어떻게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일개 장관이 국책 사업을 내 그냥 하기 싫으니까 안 할래라고 한도 될 일이 절대 아니죠. 당연히 최고 사령탑하고의 어떤 상의라는 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여당 내부에서의 상의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이 이번 의혹 제기를 두고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대응 계획은 어떤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입니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윤천호 논설위원. 네.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한두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의혹을 살만한 상식적으로 보면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 있죠.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바뀌었고 그 바뀐 시점이 정권 교체 직후였고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한 7,000평 정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오전에 그 국토교통부하고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여당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게 김건희 여사 일가에 아마 선산이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7,000평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자기가 만약에 이 건이 터지기 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부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알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바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펄펄 뛰지만
정부 여당,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보면 이번 사건은 공격하기 아주 좋고, 그다음에 또 공격을 들었을 때 얼핏 들어보면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될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김근식 실장님,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였죠. 국민의힘이 지금 고발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분들이 이제 아까 박성준 의원도 그렇고 TF팀 구성이 됐고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는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좀 센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도 거의 확정적인 걸로. 그래서 아마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측에서 아마 고발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윤춘호 논설위원의 말씀도 제가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흥분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희룡 장관이 충분히 설명하겠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결정 과정과 일에 대해서는 설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딱 팩트인 건 두 가지입니다. 기존안에서 변경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하고 변경안 근처에 김건희 여사 선산이 있다는 두 가지 팩트가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연결시켜 놓으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 설명하고 여당에 설명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이건 우리가 문제 제기하긴 했지만 설명이 충분하니 납득이 된다 하면 접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게 설명해도 접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닷가 돌아가서 규탄대하고 서울 수도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규탄대 하지 않습니까? 이 무더위에 안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했느냐. 제가 직접 오면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네. 제 느낌에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 그렇듯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술 잘 먹는다. 청담동에 술자리 카페 많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실제로 거기서 이 첼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났었죠. 더 탐사라는 그 유튜브 매체는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또 가짜뉴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한동훈 장관이 똑같았습니다. 장관직을 걸 거냐라고 의원직 걸 겁니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저 정치인으로서 저도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간단히 해결됐어요. 왜? 그 말에 제보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했다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믿습니까 또? 안 믿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과의 이 진영 간의 이 양극화된 정치의 종집을 찍기 위해서는 이런 큰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정말 모든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한번 까서 누가 정말 거짓말했는지 저는 파헤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박수현 수장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TF까지 구성해서 활동을 이미 들어갔죠. 예. 이 정부가 백지화 방침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의 대응은 어떨까요? 오늘 당에서 발표한 그 논평을 보면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선산 땅 외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었잖아요. 양평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그 회사의 땅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당이 오늘 발표를 하고 있으니 확인할 게 당에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님의 모친이 세우고 친오빠가 운영하고 있던 바로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땅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의혹이 더 커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이런 문제를 정쟁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따져보고 밝혀야 될 책임이 야당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말씀대로 흥분하고 저렇게 하루아침에 백지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야당이 조사해서 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종점으로 돼 있는 양평군의 무슨 면입니까? 그 장서면, 양서면.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가 종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과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 네. 그러면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것을 뭘 바꿔서 이쪽으로 간다, 종점이. 그러면 강상면으로 강상면 바뀌었으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던 많은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 종점 내놔라고 하는 투쟁이 또 하나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책 사업을 그렇게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뭐 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됐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언론과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불과 며칠입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걸 백지화한다? 언제부터 정부가 그렇게 야당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설사 결론이 어떻게 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여당과 정부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야당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자, 김구식 실장님 반론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예, 그래서 저도 근데 그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좀 자제해 주시고 원희룡 장관이 오늘 결정을 해서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백지화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양평 군민들의 좀 불편함이나 그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의 실제로의 그 필요성,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안으로 가는 게, 어떤 노선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금 진정이 되면 여야정 같이 모여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새로운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원희룡 장관은 오늘 양평 군민에게 백지화하겠다고 발언한 것 사과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송파 사니까 그런데요. 송파에서 양평까지 27km거든요. 네. 공교롭게 제가 송파 사는데 거기서 출발을 하죠. 맞습니다. 예. 사실 송파에서 양평 가려면 기존으로 치면 이제 하남시를 지나서 팔당도기를 건너서 경천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이제 양평 두물머리로 가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엄청 막히죠. 좀 근데. 막힙니다. 예. 엄청 막히고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송파에서 양평까지 직선으로 뚫어보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니까 교통이 원활해지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짧은 구간 27km에 몇 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고속도로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원점에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